저와 함께 과학자들이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외계 천체들을 함께 나열해봐요. 3I 아틀라스. 3I 아틀라스라고 하는 성간 혜성은 2025년 7월에 ATS 탐사 프로젝트에서 발견됐어.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전형적인 혜성처럼 얼음 핵 주위에 밝은 가스와 먼지로 된 코마가 둘러싸여 있고, 편심 상곡선 궤도를 따라 초당 약 57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이건 우리 태양계 밖 다른 별에서 온 게 확실하게 확인됐지. 관측 결과 먼지를 뿜어내고 전형적인 혜성 활동을 보이는데 어떤 화학적 특징들은 아직 연구 중이야. 이런 특이한 궤도와 행동 덕분에 과학자들은 다른 별계에서 온 물질을 우리 우주 이웃에서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어. 방랑하는 블랙홀, 위협이 될까? 최근 과학자들이 우리 태양계를 향해 초당 30km 속도로 다가오는 떠돌이 블랙홀을 발견했어. 이 속도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물체보다도 빠르다고. 다행히 당장 위협이 되진 않지만 존재 자체가 좀 소름 돋지 않아? 보이는 우주 전체에는 약 40조 개의 블랙홀이 있고 우리 은하수에도 최소 2개는 고정된 블랙홀이 있잖아. 대부분의 블랙홀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는데 이 떠돌이 녀석은 아주 특이한 생성 과정 때문에 움직이게 된 거야. 정확한 경로나 목적지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은 태양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오진 않을 거래. 먼 미래에 이 블랙홀이 먼 물체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오umu아무아, 성간 메신저일까 외계 우주선일까?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천문대 과학자들이 아주 이상한 성간 물체를 발견했어. 이름이 오umu아무아인데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메신저라는 뜻이야. 이 녀석은 시가 모양으로 길이가 너비의 10배 정도 되고 일반 소행성이나 혜성과는 완전히 다른 상곡선 궤도를 따라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갔어. 처음엔 혜성으로 분류됐지만 코마나 가스 분출이 없어서 나중엔 소행성으로 재분류됐지. 그런데 신비롭게도 속도와 회전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혹시 외계 탐사선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어. 약 넉 달 정도 관측한 뒤 태양계를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 정체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야. 바그다드 배터리, 고대 기술의 증거? 1938년 독일 고고학자 비렐름 퀘니이가 이라크에서 높이가 약 13cm 정도 되는 작은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 그 안에 구리 원통이 있고 철막대가 역청으로 밀봉돼 있었는데 부식 흔적이 있었대. 퀘니이는 이게 2000년 이상 된 고대 배터리라고 믿었고 아마 금속 도금을 위한 전기 도금 용도였을 거라고 했지. 당시엔 고대 사람들이 전기를 알 리 없다고 비판이 많았지만 나중에 조지 페친스키 교수가 식초를 넣어 이 항아리를 재현해보니 반 볼트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냈어. 여러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고대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지. 정확한 용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바그다드 배터리는 고대인들이 전기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여.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퇴역. 지구 상공 400km에서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 2031년에 퇴역할 예정이야. 나사가 1998년 11월부터 운영해온 이 정거장은 여러 나라가 총 약 1,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2,160조 원 정도를 투자했어. 수십 년 동안 인간이 계속 머물면서 천문학, 생물학 등 정말 중요한 연구들을 해왔지. 하지만 모듈과 시스템 구조 때문에 수명이 한계에 다다랐대. 2031년에는 ISS를 안전하게 태평양의 가장 외딴 곳, 포인트 네모라고 불리는 육지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유도해서 충돌시킬 계획이야. 이렇게 통제된 방식으로 궤도 이탈을 하면 임무는 끝나지만 새로운 민간 우주 정거장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우주 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지. 아비도스 상형 문자, 고대 외계인? 19세기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 발굴 중에 고고학자들이 벽에 이상한 부조를 발견했어. 이게 바로 아비도스 상형 문자라고 불리는 거야. 처음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세기 후반에 UFO 연구가 루스 맥킬리 하우가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 사진 속의 헬리콥터, 탱크,
비행기처럼 보이는 모양이 있었거든. 그녀는 이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과 접촉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어. 이 때문에 예계인 애호가들과 주류 과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과 관심이 생겼지. 하지만 연구자들이 역사적 분석을 해보니 합리적인 설명이 나왔어. 이 신전은 세티 1세 파라오가 시작해서 그의 아들 람세스 2세 때 완성됐는데 람세스 2세가 아버지의 글씨 위에 다시 새로 새겼거든. 수천 년 동안 겹쳐진 부조 사이의 석고가 고르게 마모되지 않아서 시각 착시 같은 효과가 생겼고 그게 현대 기계처럼 보이게 된 거야. 이걸 파레이돌리아라고 해. 사람들이 무작위 모양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보는 현상이지. 그래서 소위 고대 기술 이미지들은 우연히 생긴 거지 예계인 접촉의 증거가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인 역사, 고고학적 설명으로 미스터리가 풀렸어. 신전 자체는 외계인 이론 없이도 이집트 역사와 예술의 놀라운 유적으로 남아있지. 클레르크스도르프 구체, 지질학적 형성물. 클레르크스도르프 구체는 남아프리카 클레르크스도르프 근처 30억 년 된 파이로필라이트 퇴적층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한 구형이나 원반 모양의 작은 물체들이야. 광부들이 발견하면서 큰 논란이 됐지. 복잡한 생명체나 대기 중 산소보다도 훨씬 오래됐으니까. 일부 비주류 이론가들은 이 구체들이 고대 외계인 유물이라고 주장했어. 금속처럼 보이는 외관과 이상한 섬유가 오래된 문명의 첨단 기술 증거라는 거지. 하지만 과학적 분석 결과 자연적인 기원임이 밝혀졌어. 구체는 주로 적철석이나 황철석 같은 광물로 이뤄져 있어. 지질학자들은 이게 수십억 년 전 지구 깊숙이 특정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핵 주위로 광물이 결정화되면서 생긴 결구, 컨크리션라고 설명했어. 독특한 세로홈은 오랜 시간 산화와 풍화로 생긴 거고, 완벽한 모양과 홈이 있긴 하지만 이 구체들은 순수한 자연 지질 과정의 산물이야. 예계인 개입 없이도 자연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완벽한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진짜 경이로운 점이지. 비마나, 고대 비행기계. 고대 힌두 경전에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놀라운 비행기계가 묘사돼 있어. 전설 속에서 이건 하늘을 나는 신의 전차나 왕궁처럼 왕실 전체를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대. 기원전 5세기쯤 쓰인 라마야나에서는 비마나 덕분에 먼 도시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었고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리를 이동했지. 다른 마법 같은 비행 물체 신화와 달리 비마나는 현대 항공기나 우주선 같은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묘사돼 있어. 공중 전투나 플라스마 무기 비슷한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무기도 나와. 이런 세부 사항 때문에 UFO 연구가들은 비마나가 고대 사람들이 본 외계 우주선일 거라고 주장하지. 신으로 해석된 거라고. 리그 베다 같은 경전에도 기능별로 다른 종류의 비마나가 나오니까 첨단 기술 같아 보이기도 해. 이 기록들이 실제 첨단 기술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고대 사람들의 상상력 산물인지 아직도 열린 질문이야. 매혹적인 신화와 고대 우주인 이론이 섞인 흥미로운 주제지. 팔렌케 석관, 우주 비행사일까? 환생일까? 팔렌케는 마야 문명의 주요 도시로 건축과 문화 성취로 유명했어. 1952년에 멕시코 고고학자 알베르토 루스루이에가 비무니 신전 아래에서 이대한 파칼의 무덤을 발견했지. 무덤방은 길이 약 9m, 너비 4m, 높이 7m 정도였고 거대한 돌 석관이 있었어. 석관 위엔 무거운 석회암 판이 덮여 있었는데 그 판에는 파칼의 생애, 승리, 영적 여정을 담은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지. 판 중앙에는 파칼이 등을 대고 누워 왕실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각돼 있어. 이건 우주로의 환생과 마야 신들과의 재회를 상징하는 거야. 이 해석 때문에 대안 이론이 나왔어. 조각이 파칼이 우주선을 조종하는 모습이라고, 자세가 기계를 다루는 조종사 같고 불꽃 같은 부분은 배기 가스라고 주장하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고대 우주인 관련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어. 하지만 주류 고고학계의 견해는 훨씬 간단해. 파칼은 7세기 기준으로 80세 가까이 산 중요한 통치자였어. 그 긴 수명과 지위는 외계 개입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보살핌으로 설명되는 게 더 맞아.
이 발견은 외계 추측 없이도 마야 문화와 넷의 신앙을 보여주는 깊은 증거로 남아있어. 소행성, 우주의 살인자들. 현대 기술과 정교한 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제 수십억 광년 떨어진 먼 우주 물체들도 연구할 수 있게 됐어.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연구자들이 태양 주위를 수백만 년, 아니 수십억 년째 돌고 있는 미지의 물체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약 15만 개의 큰 소행성이 발견됐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궤도 때문에 가끔 지구 가까이 다가오기도 해. 대부분은 잠재적 위험 물체, 그러니까 우주의 살인자라고 분류되는데 이 녀석들이 충돌하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거든. 대표적인 예가 6,6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 충돌이야. 그때 방출된 에너지는 수십억 개의 핵폭탄과 맞먹을 정도였어. 이 사건 때문에 전체 종의 약 75%가 멸종했지. 공룡들도 그때 사라졌고, 지금과 그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류의 취약함이야. 지금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 아니 수십억 명이 죽을 수 있고 문명이 몇 달 만에 파괴될 수도 있어. 다행히도 요즘 과학자들은 위험한 소행성들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하고 몇 년 앞서서 충돌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우주 기관들은 위협이 오기 전에 궤도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야. 최근에 나사의 다트 미션이 소행성 궤도를 성공적으로 바꿔놓았거든. 이건 우리가 지구를 우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지. 이제 우리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행성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어. 은하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 과학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우리 은하수와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충돌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안드로메다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초속 약 100km 정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거든. 이 충돌은 대략 40억 년 뒤에 일어날 거라고 예측돼. 그리고 합쳐지는 과정은 다시 약 20억 년 정도 더 걸려서 총 60억 년쯤 후에 완료될 거래. 별들 사이 거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지구나 태양이 직접 부딪힐 일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밤하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겠지. 별자리들이 바뀌고 은하수가 변형되면서 말이야.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삼각형자리 은하도 이 합병에 끼어들 수 있어서 결국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섞인 거대한 타원 은하, 이른바 밀코메다가 탄생할 거야. 아직 멀고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은하가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줘. 수십억 년에 걸친 이야기 속에서 말이야. 남극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 남극은 아직도 신비롭고 거의 탐사되지 않은 대륙이야. 두꺼운 얼음층과 극한 환경 때문에 탐사가 정말 어렵거든. 최근에 구글 어스 위성 사진에서 얼음 속에 반쯤 묻힌 커다란 물체가 보였는데 뒤에 미끄러진 듯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어. 이 발견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계 우주선이 추락했다거나 심지어 얼음 아래에 숨겨진 외계 기지가 있다는 추측이 엄청 쏟아졌지. 하지만 그 물체가 워낙 외진 곳에 있고 환경이 혹독해서 실제로 가서 조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자연적인 지질 구조일 수도 있고 그냥 얼음과 그림자 패턴이 이상하게 보인 것일 수도 있거든. 현장 연구 없이는 위성 사진과 추측만 있을 뿐이라 이 물체의 진짜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몰라. 베르나르디넬리 번스타인 해성, 거대 해성. 2014운 271 해성, 줄여서 시 2014운 271은 2014년에 천문학자 페드로 베르나르디넬리와 게리 번스타인이 다크 에너지 서베이로 발견한 거야. 지금까지 기록된 해성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지. 지름이 약 137km나 돼. 보통 해성은 지름이 3km 정도인데 비하면 엄청 크단 말이야. 비교하자면 1997년에 유명했던 헤일봅 해성은 지름이 약 80km였어. 과학자들이 이 해성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무려 7년 동안 관측이 필요했대. 태양 쪽으로 다가오면서 확인한 거지. 이 해성은 2031년에 태양과 가장 가까워질 예정인데 그래도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으로부터 약 15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질 거야.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보다 더 멀고 대략 토성 정도 거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거대한 혜성이 지구에 전혀 위협이 안 돼. 그냥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딱 좋은 기회만 주는 거지. 우리 행성이나 태양계 다른 천체에 아무런 위험도 없어. 태양 플레어, 캐링턴 사건, 그리고 현대의 위험. 1859년 9월 1일, 영국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 기록상 가장 밝았던 태양 플레어를 목격했어요. 그 다음날 거대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엄청난 지자기 폭풍이 일어났죠. 북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에서 오로라가 하늘을 너무 밝게 비춰서 사람들이 밤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고, 쿠바처럼 남쪽 멀리까지도 이런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폭풍 때문에 전신 시스템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불꽃이 튀고 감전 사고가 나고 심지어 불까지 났답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피해가 어느 정도 감당할 만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전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우리 사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예요. 변압기들이 파괴되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정전이 이어질 수 있고, 통신, 수돗물 처리, 병원, 식품 보관 같은 게 모두 마비될 수 있죠. 과학자들은 이런 태양 초폭풍이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수십 년 동안 발전이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캐링턴 사건은 우리 행성이 태양 활동에 얼마나 취약한지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사례예요. 호지스 운석, 개인적인 충돌 사건. 1954년 11월 30일, 34살 엘리자베스 파울러 호지스가 엘라베마주 실라카우가에 있는 자기 집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운석이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운석은 약 8kg 반, 그러니까 거의 4kg 정도 무게였는데 가족 라디오 위에서 튕긴 다음 그녀의 허벅지 위쪽과 팔을 때렸죠.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깼고 심한 멍과 통증이 생겼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어요. 목격자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불덩이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 운석은 진짜로 확인됐고 나중에 호지스 운석으로 알려졌죠. 호지스 가족과 집주인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가족이 당시 큰돈이었던 $500, 그러니까 약 70만 원에 그 운석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엘라베마 자연사 박물관에 $25, 그러니까 약 36,000원에 팔았고 지금도 그곳에 전시돼 있어요. 정말 희귀하고 놀라운 우주 역사의 유물이에요. 이 사건은 유일무이해서 기록된 역사상 운석에 맞힌 유일한 사람이 호지스예요. 보이니치 사본, 외계 언어일까? 보이니치 사본은 15세기부터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알 수 없는 문자나 복잡한 암호로 쓰인 신비로운 책이에요. 뛰어난 암호 해독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죠. 이 사본에는 여러 섹션으로 나뉜 상세한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지의 우주 현상 지도로 보는 우주론 도표, 알려진 어떤 식물터머 맞지 않는 약초 그림들, 그리고 낯선 별자리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천문학적 이미지들이에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보면 15세기 초에 만들어졌고 중세 유럽의 책 제작 재료와 방법과 딱 맞아요. 저자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예계 생명체가 외계 생물, 천문학, 식물학 지식을 기록한 것이라는 이론도 나와요. 하지만 주류 연구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추측으로 보고 있죠. 이 사본이 정교한 장난인지, 암호 메시지인지, 아니면 진짜 외계 문서인지, 아직도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드로파 원반, 고고학적 사기일까? 드로파 원반, 또는 드로파 돌이라고도 불리는 건 주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정교한 사기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대요. 1938년에 베이징 대학 교수 치프테이 씨가 티베트 동굴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두개골을 가진 716구의 유골과 함께 아주 작은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돌 원반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원반들은 약 12,000년 전 것으로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하죠. 몇십 년 후에쯤 누이 박사가 그 비문을 해독해서 드로파라는 외계 종족이 지구에 불시착했다가 현지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해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베이징 대학에 그런 교수들이나 연구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확인된 사진도 없고
에른스트 베게러라는 엔지니어가 입수했다는 그 돌들도 과학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고대 외계인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만들려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고 있어요. 매력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드로파 원반은 검증되지 않았고 학계에서 신뢰할 만한 뒷받침이나 물리적 증거가 없어서 신화나 사기로 치부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의 돌 구슬들,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1930년대에 코스타리카 디키스강 근처 정글을 개간하던 노동자들이 지름이 2cm에서 3m에 이르는 약 300개의 돌구슬들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건 무게가 무려 16톤이나 됐죠. 처음엔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구 자국이 남아있어서 고대 디키스 문화 사람들이 정성껏 만든 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문화는 대략 2000년 전에서 500년 전 사이에 번성했대요. 이 구슬들은 아마 의식 장소나 정치적 장소를 표시하는 용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목적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음모론자들은 외계인이 관련됐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만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구슬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연구자들과 방문객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지만 기원과 의미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예요. 블랙 나이트 위성, 외계인의 스파이? 1998년에 우주왕복선 엔데버호 STS-88 임무 중에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궤도에서 이상한 물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이걸 블랙 나이트 위성이라고 불렀죠. 이 물체 때문에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터져 나왔어요. 지구 주위를 무려만 3000년 동안 돌고 있었고 외계인의 감시 장치라는 주장까지 나왔거든요. 심지어 니콜라 테슬라가 1800년대 후반에 설명할 수 없는 라디오 신호를 포착했다는 전설까지 연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신비한 물체가 사실 임무 중에 잃어버린 열차단 담요,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해요. 나사와 우주 전문 기자들도 이걸 확인했어요. 물체의 불규칙한 모양과 역행 궤도가 소문을 부추겼지만 외계 기원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는 없어요. 테슬라가 들었다는 신호는 자연적인 펄사 때문이라고 회의론자들은 말하고 나사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을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보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평범한 우주 쓰레기로 설명되는데도 블랙 나이트 위성 이야기는 여전히 인기 있는 음모론으로 남아있어요. 안티키테라 기계, 고대 컴퓨터. 안티키테라 기계는 1901년에 그리스 스폰지 잠수부들이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발견한 거예요. 고고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죠. 약 2000년 전, 기원전 1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처음엔 부식된 청동기어 덩어리로만 보였는데 그 복잡함과先進적인 설계 때문에 초기 연구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1950년대에 영국 물리학자 데릭드 솔라프라이스가 연구하면서 이 기계가 태양, 달, 별들의 위치를 예측하고 엄청난 정밀도로 천문 계산을 했다는 걸 밝혀냈어요. 나중에 엔지니어 마이클 라이트가 기어 시스템의 정교함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고요. 요즘은 고해상도 X선 스캔 같은 현대 기술로 더 많은 조각과 고대 그리스어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비문들은 천체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이 장치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1000년 이상 앞선 기계적, 수학적 기술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도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 완전히 복원해서 모든 기능을 이해하려고 해요. 안티키테라 기계 덕분에 우리는 고대 과학 지식과 기계적 창의력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드론 이상 현상.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익명 드론 조종사가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사진 속에 가시 같은 이상한 물체가 있고 뒤에 미끄러진 듯한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물체가 자연적이거나 사람이 만든 어떤 것 넘어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조종사는 비행 중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다가 이상함을 발견한 거예요. 다음 날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그 물체도 흔적도 완전히 사라졌대요. 자국도 없고 흙이 흐트러진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이 물체가 뭔지에 대한 추측은 비밀 군사 기술부터 회수된 우주선 잔해까지 다양했어요. 심지어 예계 기술을 조사하기 전에 회수한 거라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요. 이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보는 사람들은 각자 아이디어를 나눠보라고 초대하고 있지만, 이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진 진짜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